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트벤테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볼프스빈켈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확실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스트라이커단. 로츠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상대 풀백을 흔들며 크로스 정확도도 높은 편이다. 제루키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수 전환을 빠르게 이어가며 압박 상황에서도 볼 배급을 안정적으로 해낸다. 세자원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공격 루트를 다변화시키고 볼프스빈켈의 득점력을 극대화한다. 특히 트벤테는 원정에서도 빠른 템포와 직선적인 전개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트벤테는 볼프스빈켈의 문전 지배력과 로츠 제루키의 조합으로 공격 밸런스를 완성할 수 있다. 반면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수비 라인이 반복적으로 흔들리며 안정감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이 경기는 트벤테가 전술적 우위와 결정력을 앞세워 원정에서도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상파울리의 포메이션은 3-4-1-2이며 라게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탈압박 능력을 겸비했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진다. 아운톤지는 수비에서 제공권과 대인 마킹에 강점을 보이지만 측면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공간 노출이 잦다. 시나니는 전방에서 순간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갖췄으나 패스 지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3백 전술은 상대 풀백과 윙어가 동시에 측면을 공략할 때 취약하며 라인을 넓게 벌릴 경우 수비 간격 유지가 흔들린다. 이 약점은 슈투트가르트의 측면 주도권 앞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슈투트가르트의 측면 공격과 상파울리의 3백 구조가 맞부딪히는 흐름이다. 슈투트가르트는 르웰링과 풀백의 오버래핑으로 측면 수적 우위를 확보하며 데미로비치의 마무리까지 연결할 수 있다. 반면 상파울리는 아운톤지가 제공권 싸움에서 버티더라도 좌우 공간 커버에서 지속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볼테마드가 중원 압박을 통해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이면 상파울리의 전개는 무너지고 수비 블록이 흔들린다. 그래서 이 매치는 측면 주도권과 전방 마무리에서 강점을 보이는 슈투트가르트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칼리아리의 포메이션은 4-3-1-2이며 보렐리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마무리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며 결정적인 순간 골 결정력을 발휘한다. 폴로룬쇼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지원하며 세컨드볼 장악에서 강한 면모를 보인다. 에스포지토는 공격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전방으로 빠르게 패스를 공급하며 경기 템포를 조율한다. 세 자원의 조합은 단순하지 않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다양한 패턴의 공격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보렐리의 침투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는 레체 수비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기에 충분하다. 이 경기는 레체의 불안한 포백 수비와 칼리아리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 맞부딪히는 흐름이다. 레체는 시즌 내내 수비 라인이 뚫리며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불안정함을 노출해왔다. 반면 칼리아리는 보렐리의 침투와 에스포지토의 전개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폴로룬쇼의 활동량이 더해지며 세컨드볼과 압박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매치는 수비 조직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칼리아리가 우세한 경기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앙제의 포메이션은 3-5-2이며 체리프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커버 범위를 보여주지만 과부하가 걸리면 쉽게 흔들린다. 르폴은 측면에서 속도를 활용해 공격 전개에 가담하지만 크로스 완성도와 마무리 선택에서 아쉬움이 있다. 벨크딤은 제공권에서 힘을 발휘하나 수비 라인이 넓게 벌어지면 커버 범위가 좁아져 불안정하다. 앙제는 중원 숫자를 늘려 압박을 시도하지만 템포가 느려지면 패스 루트가 단순해지고 전진성이 떨어진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상대의 세트피스나 순간 전환 플레이에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리옹은 미카우타제의 마무리 능력과 세트피스 파괴력을 바탕으로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고 있다. 슐츠와 테스만의 연계는 공격 속도와 전술 균형을 동시에 잡아내며 홈 2점 속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다수 만들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리옹은 세밀한 전환 패턴과 세트피스 디테일로 상대 수비의 허점을 공략할 준비가 완벽하다. 반면 앙제는 중원 압박으로 버티려 하지만 공격 전환의 단조로움과 후반 체력 저하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경기 흐름은 리옹이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앙제는 수비적 저항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소시에다드의 포메이션은 4-1-3-1이며 오야르사발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순간적인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돋보인다. 쿠보 타케우사는 드리블 돌파와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 전개의 활기를 불어넣지만 원정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투리엔테스는 중원에서 전방 압박을 이겨내며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정확도가 낮아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게다가 소시에다드는 원정에서 경기 리듬이 쉽게 끊기며 전방 압박과 뒷공간 관리에서 불안정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제공권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실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베티스는 에르난데스와 리켈메의 움직임이 전방에서 시너지를 내며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 로 셀소의 패스 조율은 전체 전개를 끊김없이 이어주며 홈 관중의 분위기까지 더해져 공격 템포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원정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과 전방 마무리 모두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쿠보와 오야르사발이 개인 기량으로 돌파구를 만들 수 있지만 팀 차원의 전술 완성도에서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베티스가 유리하게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스완지 시티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개하지만 수비 뒷공간 관리에 약점이 있다. 비포트니크는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티는 능력이 있지만 기동력이 제한적이다. 로날드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시도하나 마무리 단계에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갈브레이스는 중원에서 활동량이 많지만 압박 강도가 강한 상황에서는 패스질이 흔들린다. 특히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 공간에서 실점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스완지 시티는 점유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 버밍엄 시티의 날카로운 역습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기는 백승호가 중원에서 얼마나 스윙 패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다. 그레이는 포켓 공간을 노리는 침투 움직임으로 스완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 후루아시의 제공권이 더해진다면 공격 루트는 한층 다채로워진다. 반면 스완지 시티는 점유율 유지가 흔들리면 뒷공간 노출이 잦아지고 결정적인 찬스를 내줄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흐름은 버밍엄 시티가 앞서는 구조다. 이 경기는 레스터가 코번트리의 로우 블록을 얼마나 빠르게 붕괴시키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아예우의 문전 장악력과 마비디디의 측면 파괴력이 동시에 발휘되면 수비 블록은 쉽게 무너진다. 페이지가 템포를 조율하며 중원에서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공급할 경우 레스터의 공격은 더욱 다채로워진다. 반면 코번트리는 수비 간격이 무너질 때마다 상대의 빠른 템포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흔들릴 위험이 크다. 특히 측면에서 공간을 내주면 전반부터 실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경기 흐름 전체를 내줄 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다. 그래서 전술적 상성과 선수 개인 기량을 감안했을 때 레스터시티가 홈에서 주도권을 지키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격 전환 속도와 수비 조직력의 차이가 승부를 갈라놓으며 레스터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는 코네의 포스트 플레이와 덴벨레의 스피드 돌파가 경기의 흐름을 결정할 핵심이다. 사이토의 전환 패스까지 더해진다면 QPR은 다양한 루트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스토크시티는 베주노와 베이커가 중원에서 버텨야 하지만 압박 강도를 버티기에는 체력적 한계가 분명하다. 무바마가 고립된다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질 수 있고 결국 홈팀의 강한 압박에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매치는 QPR이 홈에서 전방 장악력과 측면 스피드를 앞세워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크다. QPR은 코네의 제공권 장악과 덴벨레의 스피드 돌파를 중심으로 공격 활로를 열 수 있다. 사이토의 패스 전개가 더해진다면 공격 템포는 한층 빨라지고 홈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다. 스토크시티는 베주노와 베이커가 중원에서 버텨야 하지만 압박에 흔들릴 경우 전술적 약점이 크게 드러난다. 그래서 이 경기는 QPR이 홈에서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에버튼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파리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 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그릴리시는 좌측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과 컷신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자원이다. 듀스버리 홀은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압박 회피 능력을 동시에 보여준다. 무엇보다 더비 매치 특유의 강한 정신적 동기부여가 선수 개개인의 기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최근 경기에서도 수비 전환 집중력이 높아지고 있고 중원 압박의 강도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 장면이 많다. 체력적 우위를 활용해 후반전에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리버풀은 살라와 에키티케의 날카로운 움직임을 앞세워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인한 체력 부담이 쌓여 후반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에버튼은 더비 특유의 강한 투지와 압박 강도로 경기를 맞서며 상대 전력 차이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 특히 중원에서의 전투력이 살아나면 리버풀의 빌드업을 제약하며 경기 흐름을 균형 상태로 끌고 갈 수 있다. 승부의 향방은 단순 전력보다 체력 관리와 심리적 요인에서 갈릴 수 있으며 결국 두 팀 모두 결정적인 균형을 무너뜨리지 못한 채 팽팽한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레반테는 로저 브루게의 인버티드 돌파를 주된 무기로 삼는다. 하지만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루트가 단조로워 상대 수비가 대비하기 쉽다. 이반 로메로가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주변 지원이 더뎌서 혼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진다. 파블로 마르티네즈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빠른 전환이 어렵고 공격 전개가 느려진다. 결국 공격 루트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후반 교체 자원도 경기 판도를 흔들 힘이 부족하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가 낮아지고 뒷공간이 노출되는 장면도 적지 않다. 지로나는 스투안이 중심의 단조로운 패턴 외에는 마땅한 공격 플랜이 없다. 레반테 또한 브루게 마이너스 로메로 루트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전술적 다양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두 팀 모두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으로 경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체 자원의 영향력이 미비해 전후반 내내 뚜렷한 전환점을 찾기 어렵다. 결국 이 매치는 창의성이 부족한 두 팀의 약점이 맞물리며 무득점 혹은 저득점 무승부로 흘러갈 공산이 높다. 토트넘은 4-3-3 전형을 기반으로 히샬리송이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 자원들과 연계를 시도한다. 존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직선적인 돌파로 측면을 흔드는 능력이 탁월하고 주앙 팔리냐는 중원에서 압박과 볼 배급을 동시에 담당한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한 직후라 팀 전체의 체력 소모가 극심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수비 전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원정 강행군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전방과 후방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결국 개인 전술 능력은 위협적일 수 있으나 팀 전체적으로는 체력과 조직력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브라이튼은 휴식과 홈 이점을 등에 업고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린 상태다. 반면 토트넘은 일정 누적과 체력 부담으로 인해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이 경기는 브라이튼이 경기 전체를 주도하며 승리로 연결할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다. 노팅엄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우드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문전에서 제공권 싸움의 강점을 드러낸다. 허드슨 오도이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신으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며 순간적인 속도 변화로 위협적이다. 깁스 화이트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공간 활용으로 팀 공격의 연결고리를 담당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환 속도가 느리고 수비 시 라인이 쉽게 벌어지는 단점이 있어 벌리의 침투를 막기엔 허술하다. 특히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뒷공간 대응력이 떨어져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벌리는 포스터의 공중 장악과 앤서니의 침투 플레이를 앞세워 전방에서 공격의 강도를 높여갈 준비가 되어 있다. 컬렌이 중원에서 안정적인 연결을 책임지며 벌리는 홈에서 강한 기세를 바탕으로 상대를 몰아칠 수 있다. 반면 노팅엄은 우드와 오도이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팀 전술적 응집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무너진다면 벌리의 파상 공세에 쉽게 흔들릴 여지가 크다. 결국 이번 매치업은 벌리의 전술적 상성과 홈 이점을 감안했을 때 더 유리한 구도라 할 수 있다.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라르센의 뒷공간 침투와 아리아스의 측면 지원을 통해 공격 활로를 넓힐 수 있는 흐름이다. 주앙 고메스가 중원에서 압박과 전환을 책임지면 리즈의 전개는 쉽게 차단될 여지가 크다. 반면 리즈는 피로에와 제임스의 공격 의존도가 높지만 후반 교체 자원의 질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울버햄튼은 전술적 우위와 교체 카드의 우세를 결합해 리즈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울버햄튼이 유리한 국면을 굳힐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부는 라르센의 침투와 교체 자원의 에너지가 합쳐지며 울버햄튼 쪽으로 기울 전망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퀼러의 창의적인 패스와 음바페의 폭발적 돌파가 결합되며 공격 템포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호드리구까지 측면에서 가담하며 공격 루트가 다변화되자 상대 수비는 압박과 커버 타이밍 모두 흔들리고 있다. 반면 에스파뇰은 수비 블록을 유지하는 데에 급급하며 중원의 템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국면에 들어서면 레알의 압박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공간 붕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술 완성도, 심리적 우위, 그리고 홈 경기 흐름까지 모두 레알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매치는 레알이 경기를 주도하며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레알은 전방 공격의 완성도가 최고조에 달했으며 홈 경기에서 심리적 자신감까지 더해지고 있다. 반면 에스파뇰은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해 버티더라도 결국 공간을 내주고 만다. 후반부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경기의 균형은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매치는 레알이 전방 압박과 템포를 앞세워 다득점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